오늘은 감사합니다. 동규님에 대해서 동규님이 어떻게 디자이너로 성장할 수 있었고 어떤 그 과정에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 등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제가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동규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동규님은 에이서, 게토레이, 아이키아 등의 많은 브랜드들의 프로덕트 디자인을 담당하는 워킹코 에이전시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계시고요. 그 전에는 SVA라는 School of Visual Art를 졸업하시고 원더소스 에이전시에서 이커머스,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소셜, 그리고 캠페인드 등의 다양한 작업을 하신 유능한 디자이너 분이십니다. 사실 제가 워켄코라는 회사를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서 링크드인에서 조금 찾아보다가 한국 분이시구나 해서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려서 제가 백지 같은 상태였을 때 UI, UX에 대해서 조언을 많이 해주신 굉장히 너무 감사한 분이신데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구독자, 시청자분들께 인사,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포틀랜드 거주 중이고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이동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인터뷰 요청을 이제 선생님으로 받았을 때 제가 뭐 도움을 드릴 수도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 망설였다가 디자이너로서 생각이나 좀 경험을 공유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좀 부끄럽지만 나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님.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선 동기님께서 지금 한국에서 사시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오시고 지금은 미국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미국으로 유학을 오시게 되셨고 뉴욕이라는 도시를 선택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한국에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끝내고 그 재수까지 한 상태였고요. 그래서 미술이라는 거는 제가 문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미술이라는 건 제가 생각도 하지 않았었고 또 무엇보다 입시미술하는 친구들이 좀 고생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가지고 이게 사실 제 길은 아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재수가 끝나고 나서 그해 연말을 좀 보내면서 뭔가 좀 머릿속에서 내가 뭘 하고 있는가 하는 좀 허탈한 느낌이 제일 크게 와서 대학교를 지금 생각하는 걸로 가더라도 좀 재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20살 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좀 사실 되게 건방지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일 수도 있는데 연말이랑 그 또 새해 몇 달 동안을 생각도 많이 하고 좀 좋아하고 재밌어하는 게 뭘까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되니까 좀 머리를 스쳐 지나갔던 게 좀 로고 디자인이랑 폰트, 타이포그래피라고 하는 분야였어요. 그 시기에 좀 어떤 간략한 문양이나 표식으로 좀 브랜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게 너무 재밌어 보여가지고 폰트 같은 경우는 제가 한글 폰트를 또 그때 온라인으로 옛날에 돈을 주고 사게 됐었고 그래서 막 그때는 저 일러스트레이터도 쓸 줄 몰랐으니까 그냥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으로 막 타이핑 해보고 아니면 프린트도 한번 해보고 그때 제가 아이팟을 써가지고 그 아이튠즈 플레이리스트 앨범 커버를 넣을 수 있는데 그 그림판으로 조잡하게 넣어서 해봤던 경험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관심의 영역으로만 생각했지 막 실제로 뭐 그걸 일로 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는데 그러다가 이 분야가 그 브랜딩이라고 불리고 또 타이포그래피라고 불리고 그걸 합쳐서 또 그래픽 디자인이라고 하는 학문이 또 따로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돼가지고 좀 엄청난 설렘과 이것을 너무 좀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 중심인 뉴욕으로 유학을 한다는 선택을 하게 됐어요. 뉴욕을 선택한 이유는 사실은 트렌드의 중심이 있었고 디자인하면 뉴욕이라는 조금 인식이 있었던 것 같고 좀 많은 걸 그래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막연한 생각 때문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입시미술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했는데 사실은 제가 한국에 있으신 분들만큼의 막 테크닉을 좀 단기간에 쌓을 자신이 없었지만 제가 다녔던 학교 SVA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든 포트폴리오나 생각으로 좀 더 승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맞아요. 저도 뉴욕하면 뉴욕이나 LA를 처음으로 제일 먼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SVA 학교 졸업 후 이제 바로 취직을 하셨는데 OPT를 통해서 취직을 하시는 거라 부담감이 컸을 것 같아요. OPT가 졸업 이후에 3달 안에 취업을 해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때는 어떤 마음으로 취업을 준비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빨리 졸업을 하시고 취업을 할 수 있었는지 너무 궁금해요. 저는 상대적으로 늦게 라스미닛에 된 거라서 사실 그 시기가 그 OPT라고 하는 기간이 자신이 전공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으라고 기회를 주는 기간이라서 90일 이내에
좀 전공이랑 관련한 풀타임 직장을 구해야 되는 걸로 체류할 자격이 주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 시기가 졸업을 하고 나면 좀 고생해서 졸업했다는 후련함이랑 좀 취업을 해야 한다는 좀 심적 부담감이 되게 좀 이상하게 좀 공존하는 시기인데, 졸업했던 분들 중에서는 빠르면 졸업 전이나 뭐 한 달 만에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저처럼 막 엄청 마지막 순간까지 좀 가슴 졸였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9월 중순까지가 이제 90일이 끝나는 데드라인이었고, 또 보통 인터뷰하고 오퍼 받기까지 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한 달에서 두 달이 걸리니까 적어도 인터뷰를 6, 7월까지는 해야지 그래도 심적으로 여유가 생겨요. 그것도 사실 느낀 했는데, 저도 사실 빠른 건 아니어서 5월에 졸업하고 6월 중순이 이제 OPT 날이 시작이어서 뭐 인터뷰를 8월에 본다고 하면 사실은 9월 안으로 그 시스템상으로 제가 풀타임을 구했다라고 그 리포트를 해야 하는데, 그 타이밍 때문에 사실 걱정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모든 학생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직 스토리가 조금 길기는 한데, 관심이 있었던 작은 디자인 회사의 좀 파운더 설립자 분이 4학년 때 포트폴리오 수업을 하셨는데, 이분을 이제 교수님이라고 할게요. 군대를 다녀오고 4학년을 복학을 하게 되니까 수업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졸업하면 여기서 일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봤는데 회사마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떡해. 조금 안타까운데 좀 되게 운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그분 웹사이트는 항상 갖고 계셨어가지고 잊지 않고 졸업할 때쯤에 웹사이트를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조그맣게 또 디자인 회사를 하나 차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여한다는 거는 없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일단 이메일부터 한번 보내봤어요. 혹시 4학년 때부터 막 봐왔던 학생인데 혹시 뭐 디자이너를 뽑냐, 그런 식으로 보내니까 한 얼마 안 돼서 바로 연락이 오셔가지고 한번 인터뷰 보겠냐고 해서 그때 뭐 밤새 준비해서 갔었던 것 같아요. 그 브루클린의 인더스트리 시티에 조그만한 그 공용 오피스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했었는데, 인터뷰를 하고 나서 그분께서 저한테 여쭤보셨던 게, 제 포트폴리오가 그때는 이제 브랜딩에서 디지털 디자인으로 좀 많이 제가 포트폴리오도 다 바뀌어 있는 상태였어가지고 브랜딩을 하셨던 그분 입장에서는 봤을 때 제가 디지털을 하는 걸로 보였으니까 저한테 이제 물어보셨어요. 보니까 너가 디지털 디자인을 하는 것 같은데 너가 원한다면 자기 절친한 친구가 디지털 디자인 회사에서 높은 직에 계시는데 너를 리퍼를 해줄까, 아니면 저랑 인터뷰를 다음 단계로 계속 진행을 하겠냐,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되게 그럼 다시 또 인터뷰를 해야 하나, 여기까지 그래도 기회를 잡았는데 아니면 뭔가 좀 함정 같은 게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 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한 일주일 고민하고 그냥 제가 디지털 디자인을 하겠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추천을 해주실 수 있냐고 여쭤봤는데 알겠다고 하고 이렇게 끝났어요, 인터뷰가. 그렇게 끝나고 한 몇 주 있어도 답장이 안 오시더라고요, 어느 곳에서도. 그래서 좀 망했다라는 생각에 그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휘트니 뮤지엄에 그때 뭐 다들 백수였으니까 친구랑 이제 놀러 갔는데 그날, 그래서 휘트니 뮤지엄에서 이제 집에 가려고 하던 찰나에 원더소스의 지금 그 첫 풀타임 직장의 CCO분께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이제 자기 친구가, 교수님의 친구분이 이제 리퍼를 해주셨으니까 인터뷰할 생각이 있냐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바로 그 원더소스 오피스에 가서 인터뷰를 하고 그래도 잘 인터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6월 중순이었어요. 그리고 OPT 90일 카운트다운이 그때 시작됐어요. 2월 말에 인터뷰를 하시고 9월 말까지 다 풀타임 오퍼 와야지 네, 다시 여기서 일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바로 연락도 안 오고 한 8월 말까지도 연락이 안 왔어요. 그래서 8월 중순이었나? 아마 8월 중순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그래도 일단 보고를 해놔야 돼가지고 다른 곳에서 봐준 곳에서 한 달 정도 이제 좋으신 분들이랑 같이 또 다른 곳에 인턴을 한 달 정도 하고 있었다가 이게 한 달 반 정도 지나고 나서야 8월 중순 그때쯤에 풀타임 오퍼가 와서 혹시 아직도 그 포지션을 찾고 있냐고 저한테 연락이 오셔서 그때부터 이제 9월에 시작하는 걸로 하고 풀타임이 시작됐습니다. 와, 진짜 그때 엄청 심장이 되게 네, 두근거렸을 것 같아요. 이제 롤러코스터였어요, 진짜. 너무 막 지금 생각하면 진짜 다시는 좀 가고, 좀 5, 6, 7, 8월 그때가 편하긴 한데도 막상 마냥 편하지만 않은 시기였어가지고 진짜 맞아요. 부담이 많은 시기였어요. 그리고 막 이제 졸업해서 익스피리언스도 없고 이제 쌓아가야 하는 단계인데 이렇게
3개월 만에 풀타임을 받으라는 것 자체가 심적으로 부담되는 일인 것 같아요. 인터뷰마다 이렇게 좋은 결과를 이루시는데 그 인터뷰할 때는 어떤 것들을 준비하시는지 궁금해요. 제일 사실 당연한 거긴 하는데 그 회사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지금 회사 워켄코는 학생 때부터 되게 좋아하고 가고 싶어서 회사 그 리뉴얼 전에 웹사이트까지 다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건 좀 과하긴 한데 제가 좀 이상하긴 한 건데 그 월켄코에서 제일 유명한 작업 중에 하나가 그 벌진 아메리카 항공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거를 컨퍼런스에서 그 월켄코를 설립한 파운딩 파트너 두 분이 이제 키노트를 한 게 있었어요. 저는 그거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할 때 키노트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제 최종 인터뷰어셔서 전 되게 그걸 팬미팅 하는 것처럼 인터뷰를 했어요.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인터뷰했던 거랑 기사 같은 거 다 찾아봤었으니까 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좀 가고 싶어하는 회사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관심이 깊으면 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회사가 자기한테 맞는 회사인지 더 잘 알 수 있어가지고 매우 좀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결국 후보로서 본인의 스토리를 어떻게 좀 남들에게 효과적으로 보여주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인터뷰할 때는 그 후보에 대해서 보는 건 뭐 이 사람의 실력이 얼마나 좋은지뿐만 아니라 어떤 작업을 했고 좀 어떤 작업에 어떤 부분을 담당했고 누구랑 했고 또 주어진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지 좀 그런 것들을 볼 거기 때문에 좀 이 부분들만 잘 들어가면 좀 포맷이나 그런 건 어떤 방식으로든 본인의 스토리대로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포트폴리오 워크들을 하잖아요. 인터뷰 때 디자이너 네네. 무조건. 그럴 때 하면 그냥 작업물에 대해서 내가 이걸 했다라고 보여주기보다는 그 스토리가 어떻게 작업을 했고 누구와 작업을 했고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맞아요. 스토리를 풀어나갈 때는 덱 같은 걸 만들어서 보여주시나요? 아니면 그냥 포트폴리오 웹사이트를 띄워서 보여주시나요? 어, 이것도 아마 그 당연한 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저도 생각하는 거는 덱 형식으로 보여줘야지 이제 단계별로 이제 어떤 걸 했고 어떤 식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기억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항상 슬라이드별로 중요한 파트들이나 자기가 무엇을 한 것이나 섹션별로 나눠져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웹사이트보다는 이제 덱으로 보여주는 게 낫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웹사이트는 그냥 간략하게 자기 포트폴리오가 이런 게 있어요라고 하는 좀 그런 홍보하는 거니까 좀 본편을 보여주려면 디테일한 거 보여주려면 프레젠테이션 덱으로 보여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 웹사이트, 포트폴리오 웹사이트는 티저 느낌이고 네네. 맞아요. 본 영화는 이제 프레젠테이션 덱에서 이렇게 네, 스토리를 보여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프레젠테이션을 하실 때 작품은 몇 개 정도 워크들을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시간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보통은 이제 30분이 주어지면 두 개를 하는 게 두 개 정도는 그래도 보여줄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45분이더라도 두 개인데 저도요. 뭐 가능하면 세 개까지도 보여줄 수 있는데 사실은 앞에 인트로 5분하고 인터뷰 하시는 분께서 그러시면 절대 안 되는 거지만 늦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네, 그런 얘기를 저는 안 그랬는데 막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뭐 자기소개도 하고 인터뷰 하시는 분들마다 달라서 설명을 더 덧붙이시는 분들도 있으셔가지고 그렇게 되면 10분, 15분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서 작업 두 개를 보여드리는 것도 사실은 되게 좀 벅찬 감이 있어요. 그래서 세 개, 세 개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두 개, 맞아요. 왜냐하면 두 개의 케이스 스터디를 보여드려야 되니까. 맞아요. 두 개의 스토리를 한꺼번에 보여드려야 되니까 저도 30분이면 좀 벅차다고 생각이 들어서 은근히 말 빨리 하게 되고 네, 맞아요. 연습도 많이 해야 맞아요. 되고, 막. 또 디자인 디렉터 같은 분들은 너무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다 보니까 질문도 많이 하시게 되고 그러면 30분 후딱 가거든요. 네. 네. 저도 두 개 아, 정도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원더소스라는 회사를 2년 6개월 다니시고
이제 네. 한국에서 가서 디자이너로 생활할지 아니면 미국에 계속 남아있을지 고민하시다가 워켄코에서 극적인 오퍼를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이직 스토리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 극적까진 아니지만 네, 좋은 거긴 하지만 네, 그 원더소스에서 그 2년쯤 일하게 된 시점이 2020년 가을이었거든요. 그때가 아마 모든 분들이 그랬겠지만 그 시기가 모두가 고민이 많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시점이 저한테는 이제 OPT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었고 그 순간부터는 사실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옵션들이 그 시점에 많이 없어요. 그래서 경험을 쌓았으니까 뭐 한국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고 아니면 대학원을 간다거나 그런데 그 대학원 같은 경우는 1년 전부터 준비를 하니까 지금 그때 준비하면 이미 늦은 거죠. 바로 그 다음 돌아오는 해에 이제 지원을 하고 가려면. 그래서 저한테 남은 옵션이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 다니는 회사에서 스폰서를 받아서 취업 비자를 받는 건데 그것도 이미 그해 4월에는 된다 안 된다가 결정이 나기 때문에 사실 해당 사항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취업 비자 로터리를 한번 했었는데 4월에 안 됐어가지고 그리고 대학원도 갈 생각도 없었고 하니까 남은 선택지가 결국 뭐 한국에 가느냐 아니면 경력을 더 쌓는 거, 남은 경력을 더 쌓는 거밖에 안 남았었는데 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상황이었어가지고 그때는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하이어를 다 안 했었고 좀 그래서 뭐 머릿속에 이직이라는 생각 자체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했지 그냥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겨울에 이제 회사들이 다시 하이어를 하기 시작하면서 워켄코도 이제 하이어 오프닝이 떠서 뜨고 그래서 저도 뭐 포트폴리오가 그래도 준비는 돼 있었으니까 그래도 한번 안 되더라도 지원이라도 해보자 하는 생각에 좀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오프닝이 없어도 일단 넣어봤다가 뭐 포틀랜드 오피스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그렇게 인터뷰를 저는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몇 번 없을 좋을 좀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서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좀 최선을 다해서 인터뷰를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결과를 얻었고 그리고 비자도 지원을 받게 돼서 작년 2월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를 아마 하고 있는 시점부터 딱 1년이 됐을 것 같아요. 아, 진짜 극적이라면 네, 극적이죠. 극적인 것 되게. 같아요, 되게. 네, 어떻게 할지 고민하던 시기에 진짜 완전 성덕이 된 거잖아요. 엄청 네, 네. 좋아하던 회사에 극적으로 들어가게 되신 것 같은데 워킹콜을 엄청 좋아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워킹콜 파운더를 만나셨을 때 그 감정이 색달랐을 것 같아요. 그때 어떤 질문들을 하셨나요? 사실 인터뷰 하시는 분들마다 스타일이 다르신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것 아니다 확실하신 성격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디테일한 대화는 많이 안 나눴고 작업물을 어떤 걸 마음에 들어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제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지 작업물에 대한 디테일한 질문 왜 오고 싶어 하는지 처음 해주셨던 질문이랑 딱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왜 우리 회사에 오고 싶은지는 사실은 회사를 그냥 찾다 보면 정리를 하거나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왜 가고 싶어지는지 알게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답하기도 되게 쉬웠던 것 같아요. 모든 질문들이 기억이 다 나진 않는데 거의 1년 반 전인가 그렇죠. 그때 인터뷰를 해서 그래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분한테 저 옛날 웹사이트도 봤고 이런 게 있었다는 게 신기하다. 사실 자기가 만들었다고 그분께서 만드셨다고 아, 말씀하셨어가지고 저는 정말 진짜 되게 너무 좋았었어요. 인터뷰가 좋았다고 하는 되게 이상한데 그냥 되게 너무 좋았었어요. 그 뒤에는 끝나고는 이제 뭐 시작 날짜 같은 경우야 뭐 인터뷰 끝나면 항상 하는 거니까 그냥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되게 여기 자기가 디자인한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좋아해주고 열정이 보였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전 좀 좋아하고 놀라웠던 좀 기억 중에 경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인터뷰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시너지가 뿜뿜하는 인터뷰가 있잖아요. 네, 네. 좀 개인 Q&A 세션 같이 막 이건 네. 왜 그랬어요? 이거는 왜 그랬었나요? 이러면서 재밌었어요, 되게. 즐기셔서 합격이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저 사실은 이럴 수도. 인터뷰 전에 되게 긴장 엄청 많이 하고 막 아 진짜요? 네, 싫어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 그런 생각 들죠. 네, 준비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말하는 와중에도 엄청 떨면서 얘기해가지고 막 더듬기도 아, 했었는데 그냥 정말요? 네, 작업을 보시면서 제가 작업을 설명하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냥 작업을 보시고 잘 이해해 주셨던 것 같아요. 뉴욕에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학교 생활도 하시고 직장 생활을 하셨는데 미국에서의 생활은 어떠셨나요? 그리고 미국에서의 오피스 생활 같은 게 조금 궁금해요. 저는 학교 SV가 그 주변이 메디슨 스퀘어 파크라고 해서 그 쉑쉑 나오면 막 본점 있는 공원 있잖아요. 그 공원에 사람들 줄 서 있는 그 공원이랑 플랫아이언 빌딩이라고 해서 되게 납작한 모양의 빌딩이 있는데 그 동네를 항상 그 지나다니는 곳이었어요. 거기가. 그래서 제 풀타임 직장도 그쪽에 있었고 학교도 지나가는 길이니까 그 직장 생활, 학교 생활을 둘 다 그쪽에서 한 5, 6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교 다닐 때랑 일할 때랑 느낌이 같은데도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오히려 학교 다닐 때는 사람이 여유가 없어가지고 뭐 일할 때도 직장인도 여유가 없지만 주변을 안 보게 되는데 심지어는 그 많이들 가는 쉑쉑도 안 가는데 일 구하고 나면 이제 많이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뉴욕 오피스 생활은 좀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엄청 그립기도 하고 지금 회사도 그렇지만 지금 회사도 그렇다고 들었는데 이전 회사 같은 경우에도 자리들 팀별로 나눠놓지도 않았고 저 모두가 직급에 상관없이 거의 섞여 사는 데 있었고요. 물론 사장님들은 다른 데 계셨겠지만 그렇죠. 네. 점심시간도 뭐 먹으러 바깥에 뭐 많으니까 먹으러 갔다 오기도 하고 사와서 오피스 쪽 키친에서 다 같이 먹기도 하고 뭐 바쁘면 자리에서 먹으면서 일하기도 해서 되게 막 자유로운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자리 위치 같은 것도 회사에서 이제 회사 다니면 막 노트북 주잖아요. 그냥 일하는 노트북으로. 그리고 자리에는 그냥 모니터, 익스텐션 모니터만 놔두니까 휴게실 소파에서 앉아서 그냥 일해도 되고 그냥 편하게 자리마다 모니터 연결해서 일하다가 소파에서 쉬다가 폰부스에서도 있다가 그냥 미팅 시간만 되면 그냥 미팅룸에 만나서 일하고 다시 터지고 막 깐깐하게 하지 않고 좀 널널한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일도 막 오래까지 잡는 스타일도 아니었고 일만 끝나면 조금 일찍 가도 상관하지 않았고 좋았던 기억은 막 그 아직까지 졸업했던 친구들이 있었을 때 주변에 다 회사들이 그때 막 디자인 회사랑 광고 회사 그 주변에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점심시간만 되면 일이 되게 널널할 때가 있는데 그 몇 없는 거기서 이제 학교 친구들이랑 만나가지고 점심을 막 엄청 길게 바깥에서 먹고 오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뭐 직장 생활할 때 더 뉴욕을 좀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진짜 점심시간에 나가서 디자인 친구들이랑 학교 같이 다녔던 친구들이랑 밥 먹고 일하고 미팅 들어가고 그런 자체가 되게 지금 생각해보면 코로나 이후에 꿈같이 느껴지실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재택근무하니까. 뭔가 돌아갈 수 없는 좀 과거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회사들이 사실 이쪽 분야 회사들은 재택근무를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니까 어려운 방식이 아니니까 컴퓨터만 있으면 일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것도 이제 익숙해졌고 이제는 좀 돌아갈 수 없는 방식이라서 좀 추억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슬프지만 네, 언젠가는 돌아갈 수 있겠죠. 네, 포틀랜드에서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제 워킹코 회사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하고 싶은데 제가 포틀랜드에 살면서 워킹코에 대해서 진짜 좋은 말을 많이 들었어요. 만난 분들 중에서 나쁜 말을 하신 분들이 전혀 없거든요. 디자인을 중시하는 회사인 만큼 그 프로세스도 조금 남다르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크리에이티브 프로세스나 워킹코에서 느끼셨던 약간 색다른 점들이 궁금해요. 간략하게 한번 제가 설명을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는 한에서 네. 제가 다 아는 거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네 저도 처음에 작업물들이 너무 좋아서 관심을 가지다가 뭐 컨퍼런스나 뭐 키노트 했던 영상이나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 좀 설명하는 걸 보고 그래서 좀 더 학생 때 브랜딩에서 디지털로 제가 전공을 바꾸게 된 그 계기가 된 회사였어요. 이 회사가. 그래서 확실히 여기 오게 돼서 더 잘 알게 됐는데 좀 복잡한 용어를 안 쓰고 좀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물론 모든 프로젝트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다 다를 수도 있는데 무엇보다 프로젝트 팀의 구성원들이 클라이언트가 의뢰하신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각자만의 방식으로 좀 동시에 일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는 디자이너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해결 방식을 스케치든 뭐든 해서 가져오면 스트래터지스트나 프로덕트 매니저가 그걸
프로젝트의 목표나 전략에 맞는지 같이 이야기를 주고받고, 아니면 새로운 전략의 방향이 있으면 그걸 또 새롭게 적용을 해보기도 하고, 디벨로퍼분도 일찍 참여를 하셔가지고 주어진 시간과 조건에 가능한 일인지, 그리고 좀 더 낮게 만들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작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과정을 좀 매일매일 반복을 해요. 그래서 반복해서 좀 다듬는 과정을 거치면 사실상 주어진 시간에 할 수 있는 모든 시도를 해본 작업물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든 팀원들이 여기저기서 무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데, 그 주가 지나고 나면 만들어 놓은 점들이 막 하나씩 엮이고 엄청나게 좋은 결과물들이 매주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과정과 또 구성원들의 피드백, 그리고 다른 디자이너들의 과정들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 모든 퍼즐들이 맞춰지는 순간이 있었는데, 진짜 엄청난, 좀 되게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구나 같이. 그거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과정들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 유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또 유저 테스팅을 또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걸 좀 결과에 반영하는 과정을 좀 무한 반복은 아니지만 반복을 한답니다. 디자이너들이 되게 좋아하는 회사라고 하는 이유가, 모든 직급의 디자이너들이 디렉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좀 모두 직접 디자인을 하세요. 되게 당연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보통은 디자인 회사에서 직급이 높아지면 실무적인 일보다는 좀 더 관리자, 매니저로서 역할이 강조되는데, 워크앤코에서는 관리자로서 역할도 중요한데 그만큼 실제 디자인 실력도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높은 직책의 디자이너분들도 자신을 소개할 때 뭔가 디자인 디렉터 이렇게 하는 경우보다 디자이너라고 소개를 해요, 자신을. 그래서 되게 디자인을 잘 한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워켄코가 어떻게 일하는지 들어보니까 저런 방법도 있었구나. 저런 방법으로 같이 하면 되게 재밌겠다. 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학교 졸업하시고 인턴하시고 그다음에 원더소스에서 2년 넘게 일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워킹코까지 끊임없이 달려오셨는데, 그런 열정의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무엇보다 좀 디자인이 좋아서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딱히 진짜 취미라고 할 게 없어가지고 좀 일을 안 할 때도 좀 디자인이랑 관련된 것들을 좀 많이 보고 듣고 그러는데, 제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었으면 좀 왜 이렇게까지 하나 싶을 건데, 분명히 힘들 때도 많고 스트레스 받을 때도 많고 부족할 때도 많이 느끼고 매일 그렇게 느끼는데도 막상 되돌아서 생각해보면 그래도 이 일이 좋아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냥 요즘에는 행복한 고민이라고 그냥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게 와닿는 답변이었던 것 네, 같아요.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 모르게 하는 것 같아요. 힘들어도 그냥 또 좋아하는 일이니까 하면서. 맞아요. 이제 디지털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변경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이 영상을 보실 것 같은데, 브랜딩에서 디지털로 넘어갈 때 이 툴은 기본적으로 아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워킹코에서 일했을 때 이 툴은 많이 쓴다라는 그런 소프트웨어나 툴이 있을까요? 네, 보통 다른 곳에서는 무엇을 쓸지 다 툴을 다르게 쓰시겠지만, 대부분 회사들이 그렇듯이 미국에 있는 대부분 회사들, 에이전시, 디지털 회사들은 피그마를 쓰고요. 그리고 프로토타이핑 툴을 할 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디지털 프로덕트를 하기 때문에 전체 플로우를 보기 위해선 프로토타입을 자주 만들거든요. 그래서 꼭 알면 되게 좋은 스킬이고, 회사를 가시고 나서도 배워야 할 스킬 중에 하나고, 그리고 프로토타이핑 툴 같은 경우에는 요즘 피그마가 원체 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그것만 잘해도 상관이 없지만, 추가적으로 원래 보통은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프로토타이핑 툴을 많이 쓰는데, 요즘에는 프로토파이로 조금 더 많이 옮겨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더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네. 그래도 저희는 그래도 피그마가 제일 기본이고, 사실 보통 디자인을 배우시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넘어오시는 분들도 많고 인디자인이나 포토샵에서 넘어오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사실 피그마가 그렇게 막 그거를 쓰시던 분들한테 넘어오게 진입장벽이 높은 프로그램이 아니어가지고, 뭐 배우다가 보면 더 막 복잡한 게 많아질 수도 있겠지만 되게 쉽게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툴 관점에서는. 맞아요.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쇼컷이 좀 다르지만. 네, 맞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디자이너 그리고 디자이너 꿈나무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것 같은데 미국 생활하면서 주실 수 있는 꿀팁이나 조언이 있으신가요? 어, 네, 미국에서 일하시는 그 한국 디자이너분들은 아마 저보다 훨씬 경력도 많고 잘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서 제가 감히 조언을 드리는 입장은 전혀 아닌 것 같고 그냥 모두 이곳에 있으신 게 승현님까지 전부 다 너무 대단하세요. 다들 너무 진짜 존경합니다. 그리고 디자이너로서 일을 하시려는 분들이나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기회는 좀 어떤 방식으로든 진짜 어쩔 때는 진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오기도 하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해놓고 좀 어떤 연결고리라도 좀 놓지 않고 그게 또 다른 기회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모든 게 좀 분명하게 보였던 게 아니고 저도 한 단계마다 좀 새로운 기회가 조금씩 열리면서 생겼기 때문에 조금 차근차근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준비를 잘해라. 네, 포트폴리오, 항상 인터뷰, 업데이트. 네, 네, 네트워킹.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지 준비는 사람에게 기회가 오는 것 같긴 해요. 네. 항상 라스트 미니트 이런 거 오잖아요. 막 인터뷰 맞아요. 해볼래? 이렇게 연락 오는데 맞아요. 처음에 포트폴리오도 준비 안 돼 있고 그러면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막 2주 뒤로 미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주에 하거나 그래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 며칠 동안은 죽는 거니까 완전 힘들고. 맞아요. 미리 준비를 해놓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규님 이야기 하시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 좋아하는 클래스를 듣고 싶었는데 클래스가 사라져서 교수님한테 연락을 해서 원더소스에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얻게 되셨고 워킹코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연락을 해가지고 워킹코 잡도 잡으셨고 그런 이니시에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오늘 동규님의 스토리였던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걸 잘 찾아서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성격도 그런 게 아니어가지고 조금씩 하다 보니까 된 거여서 디자인을 좋아하긴 하더라도 막 열정적으로 막 이렇게 해야겠다 하면서 모든 신경을 쏟아서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냥 하다 보니까 그래도 기회가 조금씩 연결돼 있는 지푸라기라도 좀 잡아서 이렇게 했던 거지 막 이렇게 해야겠어 하면서 막 뭐라고 해야 되죠? 막 계획 하나의 계획을 막 엄청 디테일하게 짜서 하는 스타일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준비해놓으면 좋다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시간 내서 동기님의 스토리를 공유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초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막 어수선하게 얘기한 것도 되게 많은데 아니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오히려 제가 인터뷰하는 입장인데 제가 긴장했어. 아니에요. 너무 죄송했어요.